야사시 TV. 네, 이번에는 프로야구 원조 거포죠. 절대쌍벽 장종훈 선수하고 김성환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훈 선수 그러면 68년생이니까 하나 이글스 대표 프랜차이즈 스타, 타격 5관왕, 타격 엄청난 기록입니다. 그리고 35번이라고 하는 배번은 이글스 구단 최초의 영구 결번 지정됐고요. 이분 또 재밌는 게 원래는 초등학교 때 유도 선수였다고 합니다. 유도했죠. 네. 그래서 이 악력이나 뭐 이런 힘이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5학년 때 야구로 전향했고 세광고등학교도 명문 야구. 주초 명물이죠. 네. 야구로서는 상당히 그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장종훈 선수 같은 선수는 고교 선수 연습생에서 신화로 죽인 그런 존재로 그 결과를 맺은 아주 대한민국 프로야구 역사상 역사적인 족적을 선수네. 남긴 그런 네. 선수라고 보면 근데 세광고등학교 시절에 고교야구 평정하고, 그렇죠. 근데 86년에 연습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프로야구 초창기에 연습생, 뭐 신고 선수라고 돼 있는데 신고 선수로 빙그레 이글스 창단 멤버로 입단을 했다는 거 하거든요. 신고 선수라는 게 뭡니까 그 당시에? 지금은 조금 다르지만 그 네. 당시에는 그 각 팀마다 한 5명에서 6명 정도 그 신고 선수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네. 한 1년 동안 그 팀에서 같이 훈련을 하면서 그 1년의 결과를 보고서 그 다음에 계약을 해주는 그런 그 제도가 좀 있었어요. 각 팀마다. 그 지금의 뭐 육성군이나 2군으로 보면 그렇죠. 됩니까? 그렇게 근데 보면 그거 그렇죠. 2군은 들어가서 하는 선수고 이 선수들은 그래서 계약을 안 하고 계약을 안 하고 1년 동안 1년 그냥 동안 가는 거예요. 연습만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습생이라는 아, 거죠. 그 연습생. 그 월급 안 줘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고교 선수나 국내 아마추어를 살리기 위해서 결국 많이 뽑아 놓는 거죠. 네. 그런 선수가 그 당시에 마지막 아까 세강고등학교 송진우 선수는 정상으로 스카우트가 됐고 그 이후에 그 전에 장종훈이 들어가기 전에 한용덕이가 한용덕 감독도 신고 선수 연습생으로 들어갔어요. 장종훈 선수를 놓고 본다면은 그때 이제 제가 은퇴를 하고 첫 방송 해설을 이제 할 때인데 네네. 그 경기 시합 전에 이제 그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배팅을 하고 뭐 이런 거 보고 장종훈 선수의 어떤 체격 조건 그리고 그 배팅에 나오는 뭐 궤도라든가 돌리는 그런 그 스윙을 이렇게 보고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한국 선수도 저렇게 치는 선수가 있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타격의 밸런스가 너무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는 정말 좋은 선수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예측을 해봤었는데 결국은 뭐 장종훈 선수는 한화에서 아주 엄청난 그런 선수로 성장을 하고 아주 구단의 큰 대들보가 되는 그런 선수가 됐죠. 네, 얼마나 대단했느냐면요. 90년도에 28개 홈런, 91년에 35개, 92년에 41개. 그러니까 3년 연속 홈런왕을 할 때 이게 했고 또 최초로 한 시즌 40홈런의 기록을 쓴 사람입니다. 쓴 선수죠. 40개 홈런을 친 선수가 됐고 네, 네. 우리가 볼 때는 그 유격수라는 직책을 많이가 안 맡고 다른 데를 맡았다면 훨씬 더 더 많이 쳤죠. 쳤습니다. 유격수의 수비 부담도 네, 있었을 텐데 선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리고 이제 98년도에 이제 두산의 그 용병 타이런 우즈 선수가 42개 홈런을 쳐서 경신하기 전까지 KBO 이제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예, 가지고 왜냐면 국내 프로야구가 게임 수가 많이 없었기 그때 때문에 적었죠 게임 수도. 네. 30 몇 개짜리들은 많이 넣었었어요. 네네. 근데 과연 40개의 벽을 누가 깨겠느냐 그랬는데 장종훈 선수가 30 몇 년 만에 그거 깨버린 거예요. 그것도 유격수에. 그렇죠. 지금도 아마 유격수에서 그만큼 칠 수 있는 선수는 지금도 없을 텐데. 전향이 돼서 간서 이대호 선수도 투수하다가 네네네. 3루 보다가 1루 가서 결국은 이제 이승엽 선수도 마찬가지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장종훈 선수는 사실은 뭐 아까도 그 김종원 선수 얘기했지만 그 손바닥 보고 놀랐어요. 예, 뭐 엄청난 스윙을 했고 왜냐면 김성환 선수하고의 어떤 비교를 뭐 10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기술적이나 도구 문제라든지 그건 뭐 변질뼈가 안 되지만 장종훈 선수는 일단은 그 창단이 돼서 김영탁 감독 그 초대 감독 때서부터 완전히 굳힌 거죠. 하면 된다라는 그 의식이 그때부터 생겨난 거니까. 그리고 대타자들이 주로 보면 타격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더라도 그 이전에 보면 보통 투수나 수비를 잘할 수 있는 유격수 출신들이 많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포지션별로
특히 그 체력적인 걸 많이 추구하는 그런 그 포지션. 네네. 투수들이 러닝을 많이 하고 체력 훈련을 복배군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기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장정훈 선수 같은 케이스는 우리 야구인들의 그 타자들이 이 설이 있어요. 네네. 아무리 뭐 잘 친다 뭐 한다도 돌리는 사람한테는 못 이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 배트가 완전히 돌아가는. 그러니까 아니 스윙을 많이 한다 이거. 스윙을 많이 돌리는 네, 사람한테 그만큼 못당한다는 그런 설이 있거든요. 근데 그와 같이 그 장정훈 선수 손바닥도 정말로 그 굳은 살로 완전히 범벅이 된 그런 손바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스윙을 엄청 많이 돌리는 그런 선수라서 그 뭐 돌리는 거에 몸이 완전히 익혀져 있으면은 거기에 걸리면 무조건 하나는 가는 거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나오니까 그게 이제 감으로 이제 잡는 건데 돌리는 타자한테는 못 이긴다는 그런 설이 그게 그냥 빚내기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 것이. 아니 이 정도면 원장님도 현역 시절에 연습벌레로 유명하셨는데. 돌리기로 유명했죠. 근데 더 많이 했다는 이야기군요.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뭐.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보면은 현역 때는 밤을 샌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돌리다 보면 네. 혼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날 새는 거에 보니까. 날씨는. 그 왜냐면 그렇게 안타 하나에 또 그 홈런 뭐 2루타나 3루타 홈런이나 이런 거 하나에 정말 애절한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실수하면은 그 밤에 저녁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자책하고 네, 돌려놓고 자야지 마음이 평온하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뭐 성격에도 문제가 있겠죠. 그런 거는 또. 성격에도. 그리고 또 수비도 잘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차례나 골든글러브. 네. 유격. 그 당시에는 네. 그 유격수 수비보다는 82년도 생겨서 첫 해에 골든글러브 때는 수비 위주로 했었어요. 네네. 방어위도 방어위 기준으로 했고 투수 네. 같은 경우. 근데 그 이후에 2, 3년 지나서는 수비보다는 때리는 쪽으로 많이 점수가 갔죠. 아, 야수들에게는 네, 이제 그런 야수들한테는. 타격 메리트도 또 그렇죠. 줘야 된다. 그래서 1루수로도 2회, 유격수로도 2회, 지명타자로도 1회, 5번 골든글러브를 했다는 거는 뭐 타고난 운동신경, 그렇죠. 뭐 뭐, 야구 네, 센스 인정해줘야 되겠죠. 네, 인정해야 뭐, 되죠. 어떻든 간에 네네. 한 프로야구에서 한 획을 그은 그런 선수로서는 뭐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99년도 한국 시리즈 하나이글스 우승 때 이제 리더였고 네. 그리고 또 재밌는 또 에피소드가 99년입니다. 7월 10일 날 쌍방울과 게임이 있었는데 당시에 투수가 지금 김원영 코치, 김원영 코치, 좀 롯데 있죠? 아 롯데인가요? 아니 지금 헷갈리네. 지금 두산에 네. 있죠. 그때 쌍방울 에이스였는데 이 김원영 선수의 공을 통타를 해서 통타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거든요. 얼굴을 그냥 직격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수석 코치 할 때인데 네네. 중계는 제가 했어요. 중계를 그때 저는 하시고 그때 완전히 김원윤 선수가 아이고 큰일 났구나 싶었어요. 폭 그냥 쓰러졌다고 합니다. 네. 그냥 완전히 쓰러졌는데 이 장종훈 선수가 그냥 1루로 뛰질 않고 마운드로 뛰어가서 김원영 선수가 괜찮은지 체크를 했다는 거죠. 어떻게 네. 보면 그런 거 보면은 장정훈 선수의 한 단면인데 네네. 그만큼 마음이 참 운동 선수로서 여린 그런 선수가 아닌가. 인간적이죠. 인간적이고 아, 인간.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었는데 저희들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편적으로 1루로 뛰어야 되는 일루로 거죠. 뛰는 게 왜 더 절로 좋아요. 가지 그랬어요, 저도. 퍼스트 베이스를 밟고 그다음에 와야 아, 되는 그랬죠, 건데 그렇죠. 바로 그냥 피차 쪽으로 가. 너무 그냥 자기 놀래가지고 바로 그냥 간 거죠. 예. 그러면 룰은 룰이니까 아웃 들어갈짝 들어가는 순간에 아웃이죠. 네, 뭐 그건 뭐 완전히 아웃이 됐고 그리고 가서 보니까 피 범벅이 된 그런 네네네. 상황에서 김원영 선수는 진짜 교체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그럼 김원영 선수 타격이 굉장히 컸었나요? 선수 기량에? 아무래도 뭐 타격은 있었겠죠. 뭐 그 이후로 선수생활 조금 하다가 이제 곧 네네. 이제 은퇴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하나가 있으면 선수들이 가장 치명적인 게 아까도 그 얼굴에 그볼 트라우마가 있을 것 트라우마가 같아요.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투수들도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럼요. 제일 던지고 무서운 게 나서. 그거죠. 공포. 그 김종모 선수 아까 잠깐 했지만은 예전에 그 아마추어 시절 때는 알미늄을 썼거든요. 그렇죠. 피차가 던졌는데 자기 라인으로 오더래 이걸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홈런이 됐다. 그게 아까 우리 그게 바로 녹화하기 전에 네네네. 감사자예요. 그게 제가 그랬는데 네. 놀란 게 뭐냐면 그 당시는 아까 먼저 번에 얘기는 못한 게 안민윤 빼칠 때예요. 네네네. 손 보니까 지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때렸는데 서운동장 야구장입니다. 동대문. 네네. 그래서 글러브를 딱 댔는데 이 위로 지나갔어요. 딱 지나갔는데 동대문 야구장 백스크린을 딱 맞고 그 공이 세컨 베이스까지 왔어요. 그럼 김종모 선수가 때렸는데 1루를 돌아서 3분의 1 오더니 다시 1루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심판은 돌리고 있는데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맞거든. 얼마나 빨랐으면. 센스 맞고 나온 네, 걸로 착각을 했군요. 네, 그때 당시에 그 LG에서 이제 코치도 그랬죠. 최정우 선수가 센터를 봤는데 자기도 두 발 한다 가다가 튀어나온 거 보고서 그냥 가만히 서 있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랐으면 그래요. 그러면 투수하고 그 이제 18.44m인데 네. 그걸 던지고 나서 정통으로 맞아서 오는 볼이 눈 쪽, 뭐 얼굴 쪽으로 왔다. 근데 얼굴에는 잘 안 맞는 건데 김원영 선수는 특이하게 얼굴을 맞았습니다. 왜 얼굴이냐 발로 가면 다 피하겠는데 가장 못 피하는 게 저도 MBC 청룡 때 네네네네. 던지고 이 벨트 쪽에 맞아가지고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공식밥 자국이 배에 딱 이렇게 새겨져서 내려왔는데 그 이 허리 쪽으로 왔을 때 가장 타자들도 머리나 다리로 가면 피할 수 있는데 옆구리 쪽으로 못 피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김원영 선수는 그냥 어떻게다가 던졌는데 여기 날라온다는 거는 그게 진짜 그런, 이건 뭐 그런 케이스가 간혹 있어요. 왜냐면 완전 공포죠. 볼을 던지고 난 다음에 볼이 날라온 거 보고 글러브를 이렇게 달려면 글러브 안에 이 볼이 안 시야가 보일 시야가 가려지거든요. 가려지고 아, 오히려 가려버리니까. 네. 네. 가려질 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낼 때 맞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예측을 네. 해보는데 외야수들이 뭐 파프라이가 떴을 때도 글러브를 이렇게 되면은 이게 글러브 시야에 가려서 또 못 잡을 때가 네네네네. 있어요. 이 박영수 지금 네. 감독이 그랬잖아요. 제가 몇 번.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 이 글러브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숙인다고 네, 네. 같이 볼 수 있게끔. 네. 그렇죠. 요즘 그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죠. 돔구장에서 보면 수비할 때도 보면 그렇게 센스 있는 선수들은 약간 옆으로 이렇게 조명을 피하면서 이렇게 잡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면으로 이렇게 약간 순진하게 잡으려고 그러다가 그냥 놓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아마 김원영 선수하고 장종훈 코치 그 선수는 아마 애틋한 관계가 두 분의 브로맨스가 형성되지 않았나.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선희 선수하고는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러니까요. 개막전에서 네. 나는 친 사람이지만 네. 맞은 사람은 그 마음은 뭐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다시 역사를 돌이켜서 보면 이선희 선수가 그때 만약에 삼진 아웃을 멋지게 잡았다. 그러면 아마 이선희 선수가 지금쯤 아마 엄청난 아마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선희는 진짜 그 처음과 마지막에 김유동이한테 맞을. 근데 김유동이하고는 지금 연락 안 합니다. 둘이 동기인데 종대용하고는 연락을 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다 가깝게 뭐 지나고. 워낙 가깝게 지내니까 그런데 뭐 동기지만 되게 애석하죠. 진짜 좋은 피처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한때 국가대표 에이스였죠. 뭐 그래요. 왼손 자완의 네. 에이스였고 뭐 이정도 원장님이야 워낙 명예 프로야구 감독님이시니까 전 선수들을 다 아우르게 이렇게 해설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분 있죠. 원조급포 김성환 선수 1958년생입니다. 이거는 저 김정환 네. 선수는 네. 제가 잠깐 먼저 네네. 얘기할게요. 네. 나저 제일은행에 있을 때인데 네. 동국대 시절이에요. 동국대 시절 연습 게임을 하는데 뭐 희한한 사람이 하나 방배 타석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저렇게 방배를 치나 그때 당시 느낌이. 네네. 그래서 몸은 정말 좋더라고요. 이 체격이 너무 지금? 좋아서 네네. 심해로 방매를 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인가 그래 봤던데 의외로 센스가 있더라고요. 순발력도 있고 네네. 그러면서 방매를 잘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 선수는 참 나중에라도 큰 선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히려 프로가 생기면서 김정환 선수는 빛을 발한 정말 거죠. 빛을 발하는 네, 그런 선수가 맞습니다. 한 선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혜태 타이거즈에서만 선수 네, 생활을 그렇죠. 했고 네, 몇 그리고, 명 안 됩니다. 네 혜태의 마지막 감독인 동시에 또 기아 타이거즈의 첫 번째 감독. 네, 맞습니다. 정말 영예로운 기록을 다 가지고 계시고 군산 상고 동국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근데 이제 혜태 타이거즈로 와서도 투타 겸업을 해서 또 두 개 다 잘합니다. 또 재미있게도 이제 양쪽으로도 좋은 기록을 냈고 고등학교 대학 때는 또 투수로도 맹활약을 했었고 심지어 이제 김시진 감독하고도 맞대결을 할 정도. 근데 원래 그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하고 얘기하다가 잠깐 그런 얘기인데 원래 고향이 군산이 아니고 진주라고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1년을 쉬면서 원래는 학교는 늦게 졸업을 했죠. 네네네네. 김시진이 선수가 감독이 네. 58년생인데 이만수하고 동기예요. 동기요. 근데 예. 중학교 때 놀면서 그 당시는 그런 게 많았거든요. 김성환이도 1년을 쉬면서 58년에 유급 때는 57년생. 선수들. 예, 근데 진주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네네네. 적어도 굉장히 가까워요. 네. 그래서 진주에 이 장사들 많고 군산도 많은데 태어난 건 거기서 태어나고 학교는 위에서 다녔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이 다 군산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네네네. 제가 얼핏 들었을 때 네네. 군산상고 와서 제가 네. 한 2개월 정도 네. 그 인스트럭터 할 때 보면은
그 당시에 저보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이거 일반인들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 확인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잘못 얘기하면 또 혼나니까. 네. 군산으로 들어선 근데 거예요. 이제 혜태로 와서 뭐 거의 혹사 수준으로 투수도 하고 타격도 하는 거에 그때는 15명밖에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선수가. 그때 선수가 많이 부족했었고 뭐 투타 경합 지금 같으면은 오히려 투타 경합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오타니 같은 있는데, 선수 빼고는 안 되잖아요. 네. 그때 당시는 뭐 선수가 워낙에 한 팀도 인원도 많지도 않았고 뭐 이 선수가 다쳐도 그냥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김성환 선수 입장 개인 입장에서는 혹사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여건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희한한 기록을 또 갖고 있잖아요. 희한한 기록을. 네. 아니 그 이제 현대야구에서 선수 관리를 철저히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오타니 선수 같은 경우도 부상을 당하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김성환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팔꿈치에 뼈 조각이 발견돼서 그렇죠. 대학교 때, 네, 대학교 때. 좀 네. 많이 던지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막 기량도 떨어져서 타자로 전향을 했는데 타자로도 엄청난 기록을 남긴 거죠. 그러니까. 피차 쪽보다는 네네. 타자 쪽에 더 재능이 네, 뛰어난 그럼요. 선수예요. 재능이 왜냐면 있었다. 투수는 좀 유연함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김성환 선수가 그렇게 유연한 몸은 아니거든요. 네. 좀 그렇기 때문에 뻣뻣해 보여요. 발전이 타석도 자세도 이상하잖아요. 이제 건법 타법이라 그래가지고 건법 타법. 예, 이렇게 해가지고 벌려놓고 치는 그런 스타일. 사무라이 타법이죠. 뭐. 예전에 아마추어에 송금관 대학에 그런 선수가 하나 있었어요. 건법 타법 이렇게 딱 벌려놓고 야, 치는. 김성환 선수 위에 예, 예. 분 중에 한참 저보다도 위니까. 더 위에. 예. 그 사람은 이제 아마 은행에서 네, 네, 네. 선생활만 하다 그만둔 선수인데 네, 네. 그런 스타일이 하나 있었는데 특이하게 김성호 선수가 그 타법을 하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좀 희한한 타자가 하나 있구나. 희한한 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스윙 폼이 왜 이렇게 일반적으로 배트를 들고 있다가 테이크백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테이크백 과정이 생략되는 거죠. 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자세에서 치는 거죠. 너 탁 치는데도 장타를 치는 네. 비결은 뭡니까? 그거는 뭐 바란스를 잘 잡은 거고 본인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감을 잡은 거죠. 타격의 감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딴 타자들은 테이크백을 하는데 이 김성환 선수는 테이크백을 그 위치에 갖다 놓고서 때리니까 오히려 볼을 좀 더 당겨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본인이 소화를 잘 시키는 거죠. 자기 네, 폼, 그러니까 그 자기 폼을 것을 만드는 누가 거죠. 전수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두 가지 동작을 하나로 줄인 거예요. 미리 발사 위치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기다리고 거예요. 있다가. 네, 늦지 않게. 이제 그걸로다가 타격의 타이밍을 잡고 밸런스를 잡았다는 거는 본인이 그 갖고 있는 노력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펀치력은 뭐 타고났으니까 그게 타고난 거죠. 가능했겠죠. 타고났다고 봐야죠. 뭐 힘없는 타자가 그렇게 했다가는 뭐 다 근데 이 땅볼이겠죠. 니우는 타자들이 단점이 뭐냐면 밑에서 올라오는 공에 약합니다. 스윙이 아, 궤적이 솟구 치는 볼은 이게 다운브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네네. 올라가요.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 네네네. 박 감독 네네네. 얘기 들으면 안타 맞았다. 그게 바가지 안타 맞은 것 같은데 여하간 제가 그 한 방 맞아가지고 패전 투수된 지금 적이 이제 그 말씀하는 타격을 이유가 놓고 본다면 네네네. 타격을 놓고 본다면 박매미를 누워서 치는 그러니까 눕혀놓고 치는 선수들은 거의 그 단타 위주 그렇죠. 이게 많아요. 네네네. 이게 메이저리그에서도 타이캅이라는 타이캅 유명한 네, 전설적인 선수가 타이라 눕혀서 이렇게 약간 손과 손을 약간 떨어뜨려서 네. 치는 선수거든요. 네네네. 그게 결국 단타 위주로 치는 선수라 안타를 최고 많이 치는 선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예전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선수도 큰 타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유독 김성환 선수는 단타도 좀 많이 쳤지만은 중장거리를 치면서 네, 홈런도 맞습니다. 치고 하는 맞습니다. 그런 거는 힘의 원천이 힘의 원천. 본인을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네. 그 얼마나 또 펀치력 있냐를 증명해 주는 게 제1회 그 한일 슈퍼 게임이었죠. 그때 아마 이광원 의원이면 도쿄돔에서 중계 방송도 많이 제가 중계에 갔어요. 아, 중계 네, 방송하셨어요? 중계다 갔어요. 근데 이제 일본 올스타 한테 우리가 큰 점수차로 치고 있는 상황에서 맞아요. 다들 그때 이제 그 게임을 왜 했느냐 뭐 이럴 거면 나라 망신이지 뭐 이랬을 텐데 김성환 선수가 8회 초 뭐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된 이라보 히데키 그때 이제 강속구 투수죠. 일본의 전설적인 유명한 강속구 투수 피처죠. 이라보 네. 선수의 볼을 직구를 통탈을 해가지고 도쿄돔 상단 광고판을 때렸다 그러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거리를 그 도쿄돔 가보신 분 알지만 내야수 쪽은 굉장히 넓죠. 굉장히 깊고 계단수가 높은데 네. 외야는 한 15칸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기억하는 아. 20칸. 근데 그 꼭대기 맞으면 이 도쿄돔이 또 이승엽 선수도 거기서 밀어서 홈런을 많이 쳤는데 동구장이라는 게 바람이 또 그쪽으로 좀 붑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130m 네. 가는 그런 홈런이 아닌가. 굉장히 크게 맞았어요. 굉장히 크게 맞았어요. 근데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은 1회 대회 가서 망신, 2회 대회 가서 망신. 왜냐면 그 지금 그 기록지를 제가 갖고 있는데
중계하고 있으면 투수하고 타자하고 상대했던 그 메모지가 1회가 끝나면 다 올라와요. 일본 그 리포터들이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쓴 거 보면 한국의 투수의 성향이 어떻다, 일본의 타자의 성향이 어떻다, 그게 전부 그거 안 버리고 제가 갖고 있는데 김성환 선수는 그 당시에 그 일본 타자들도 그렇고 감독들도 그렇고 놀란 게 저렇게 해갖고 과연 방망이 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왜? 근데 적응을 제일 잘했던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이게 펀치력은 타고난 거고 네. 본인의 이제 그 스윙 속도가 스윙 패스 스피드가 느린 거를 이제 보완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폼입니까? 그 아니면 성공한 거죠. 본인이 네. 만든 거죠. 아. 누굴 뭐 본을 따든가 누굴 뭐 모형을 딴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 것을 돼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완벽한 그런 그래서 스윙을 슈퍼 게임에서 구사하는 이제 거죠. 저희들이 밀리다가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장종훈 선수하고 김성환 선수가 대형 홈런을 터뜨리니까 그제서야 이제 일본이 와 한국 야구의 김치 파워가 대단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도쿄돔 야구 대형 홈런의 기념으로 이제 그때 배트 김성환 네. 선수의 배트가 아마 도쿄 야구 박물관 도쿄돔 야구 박물관에 전시돼 있다는 뭐 이렇게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광건 위원님께서 바가지 않다라고 본인은 이야기하시는데 그 기록이 왜 나왔느냐면 김성환 선수는 KBO 역사상 최초이자 아마 전무후무겠죠. 뭐 앞으로 이런 안 기록 나오죠. 안 네. 나오겠죠. 네. 뭐 투수와 타자가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1982년도 5월달에 삼성전에서 재밌는 게 이제 광주에서 있었던 경기인데 6회 구원 투수로 등장하고 7회 말에 투런 없는 동점타 터뜨리고 11회 말에 끝내기 안타. 2대3으로 역전승을 한 거예요. 기록상으로는 구원 투수 승리 투수의 또 결승타까지. 결승타까지 칩니다. 네. 이게 최초 기록이라고 다들 이제 뭐 난리가 났었죠. 공 하나 던져서 투수 승리 투수 된 거는 일전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김재범이가 네네네네. 했고 때려서 하고 승리 투수 된 건 김성환이가 최초. 그렇죠.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이광건 의원님이 자랑스럽게 등장하시는데 82년 5월 26일 날 MBC 정용하고의 서울 경기인데 7회 말에 구원 투수로 등장하고 10회 초에 그 이광건 의원님의 볼을 통탈해서 결승 2루타. 글쎄 그 바가지 안타가 신문에 나는 거 보면 깨끗한 자전 안타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몸쪽이 약간 먹혀가지고 바가지 네. 안타가 된 건데 이제 그게 이제 보도상으로는 그렇게 나온 거죠. 아무튼 이제 항상 이제 결과에 결과는 네, 결승타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네. 항상 역사는 결과로 그럼요. 해설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뭐 그럼요. 대역사죠. 뭐 어떻게 보면 김성환 선수는 아마 한국 프로야구가 존재하는 한 뭐 이 정도 의원님하고 마찬가지로 네. 아마 한 10분 정도는 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조금 지나가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네네네네. 얘기하는데 김성환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지도자로서도 유명한 대열에 좀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과거에 운동했던 사람들은 우리 원장님도 계시지만 박노준 선수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왜냐면 죽기 살기로 달라붙어야 되는데 좀 빠지고 그러면 그 꼴을 못 봐요. 끝까지 시키거든요. 그런데 김성환 선수도 연습을 그렇게 지독하게 해서 선수들 지도할 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게 받아들이면 다행이지만 순수한 마음에 가르치는 거거든요.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쁜 감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아까운 감독이에요. 변화에 김성환. 조금씩 지도자도 변화 줘야지. 네. 자기 스타일로 가면은 이미 세월은 많이 변해 있는데 예전 거를 자기 고집을 피우고 이런다면 그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본인이 성공했던 방식을 그대로 그냥 주입하려 그러면 반발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최동원 지금 고인 됐고 장효조 다 고인이 됐는데 두 사람이 거의 천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감독을 못한 이유는 자기 거를 너무 강하게 갖고 아집을 있었기 가지고 있으니까. 때문에 네. 타협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이.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정도 위원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뭐 교육받으러 온 예.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점이 이렇게 교육받기 좋으냐라고 물어봤더니만 할아버지 리더십. 자상하게 그 선수가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끄집어내서 그걸 그럼요. 이제 핀포인트로 가르치는 그런 건 아마 근데 지금 연령대가 원장님하고 네.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정신 연령 딱 맞아요. 그러니까 그 딱 이제 맞- 눈높이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그런 이제 인기 있어요. 선수로서의 네. 경륜 그리고 또 이제 올해 또 고려대 그럼요. 감독을 오래 네. 가면서 아마 이렇게 젊은 선수, 특히 어린 선수들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소통하는 능력 한참 걸렸어요. 한참 걸렸어요. 그 눈높이 맞추느냐고 처음에 가니까 적응이 안 되더라고. 야, 얘들이 야구를 왜 이렇게 하는가? 왜 이렇게 하는가? 우리 시대는 안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내 것을 버려야지. 버리지 않으면은 그렇죠. 네. 소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교 감독, 고등학교 감독을 해보고 이제 여기 와서 뭐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하지만은 이제는 뭐 원숙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도사님 되셨어요. 도사님 되셔서 괜찮죠. 그러니까 요즘 뭐 신세대 감독들 보면 소통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요즘 키움 경기 보면 뭐 홈런 치고 오면 이렇게 뭐 바주카포 세리머니도 하고 그다음에 뭐 허삼영 감독 근데 이런 그거는 야구 외적인 그런 부분인데 네.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정신적인 문제는 많이 더 공부하고 개선할 필요 있어요. 지금 과거보다 지금 있는 선수들의 어떤 나이나 아까 장종훈이하고 김성환 얘기했지만 10년 차이 아니에요. 네네네. 68년생 50, 58년생 10년 58 아니에요. 네네. 이 10년이면 곰꿈에 쓴 사람하고 100개를 버리고 쓴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게 지나갔다고 또 뭐 요즘에 TV도 나오죠. 꼰대라는 말 요새 많이 TV에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왜냐면 100층도 2층부터 가는 거예요. 네. 1층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선수들도 알고 지도자가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아,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 얘기를 했을까를 한 번은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요즘 선수들이 대부분이 그런 깊이 있는 생각을 잘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단순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런 게 선수로도 잘하고 예, 통화를 또 뭐 해야죠. 은사님으로서도 이렇게 존경받고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이루셨고 그럼요. 뭐 우스갯소리를 지난번에 말했지만 옛날에는 말로 안 했다며요. 그냥 매를 달고 살았다며. 말이 필요가 없어요. 회식 그러면 집합이죠. 회식 그럼 집합. 네, 많은 이제 야구의 발전과 함께 분위기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야구를 사랑하는 시간 야사시 TV